프랑스 파리 외곽의 에르메스 공방. 이곳에선 70대 장인이 돋보기를 끼고 바늘에 실을 꿰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40시간이 걸립니다. 동일한 시각 중국 선전의 공장에서는 로봇팔이 1분에 가방 하나를 완성합니다. 품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40시간짜리 가방에 1억 원을 내고 1분짜리 가방엔 10만 원도 아깝다고 합니다. 3년 전만 해도 AI는 글이나 그림 정도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공장을 통째로 운영합니다. 2028년이면 연간 70만 대의 로봇이 새로 설치됩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시대, 왜 인간의 손은 오히려 더 비싸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수작업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가? 둘째, 에르메스와 스위스 시계가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제한하는 진짜 이유. 셋째, AI 시대의 인간 노동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10년 어떤 능력에 투자해야 하는지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품 열풍이 아닙니다. 경제학의 기본 공식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가격도 내려간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TV, 컴퓨터, 스마트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영역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물건의 가격은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가방의 매장 가격은 기본 1,500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이걸 사려면 먼저 에르메스에서 수천만 원어치 다른 물건을 사야 해요. 이른바 구매 이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방을 손에 넣으면요. 리셀 시장에 내놓는 순간 가격이 2배, 3배가 됩니다. 작년에는 원조 버킨백이 경매에서 138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가방 하나가 강남 아파트 값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에르메스는 버킨백과 캘리백의 연간 생산량을 약 12만 개로 제한합니다. 전 세계 에르메스 매장이 300개 정도 되니까 매장당 연간 400개도 안 되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은 수백만 명인데 물건은 12만 개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에르메스의 수익성입니다. 영업이익률이 44%예요. 명품업계 평균이 20% 정도 되는데 2배가 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고집하는 회사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뇌에 새겨진 본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노력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2004년 심리학자 저스틴 크루거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를 보여줬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 시를 쓰는데 4시간이 걸렸다고 말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18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8시간 걸렸다고 들은 그룹이 시의 품질을 훨씬 높게 평가했습니다. 똑같은 시인데도요. 그림, 금속 공예품으로 실험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들인 시간과 노력을 품질과 동일시합니다. 이걸 마케팅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르메스가 굳이 장인 한 명이 가방 하나를 40시간 동안 만든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40시간이 바로 프리미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일 선물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친구가 인터넷에서 5분 만에 주문한 선물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가 일주일 동안 직접 만든 선물입니다. 품질이 비슷하다면 어떤 게 더 감동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두 번째 원인은 감정의 전달입니다. 2015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공예품을 구매할 때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제작자가 담은 정성과 애정을 함께 산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특히 선물을 고를 때 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을 고를 때 기계로 만든 완벽한 제품보다 제작자의 정성이 담긴 수공예품의 17% 이상의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한다고 해요. 이건 비합리적인 행동일까요? 경제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면 완벽하게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 심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원인은 의도적 비효율의 경제학입니다. 에르메스, 롤렉스, 파텍 필립 같은 브랜드들이 일부러 생산량을 제한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에르메스를 다시 볼게요. 이 회사는 7,000명의 장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신입 장인은 2년에서 5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방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만듭니다. 분업이 없어요. 이게 효율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공장에서 분업 시스템으로 만들면 생산량을 10배는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에르메스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생산량을 늘리는 순간 희소성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희소성이 사라지면 프리미엄도 사라집니다. 이건 금융에서 말하는 인위적 희소성 설계와 같은 원리입니다. 다이아몬드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진짜 희귀한 광물일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희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공급량을 통제해서 가격을 유지해 왔잖아요. 에르메스도 똑같습니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을 일부러 제한하는 겁니다. 이 불균형이 버킨백의 리셀 가격을 2배, 3배로 끌어올립니다. 경제학자 칼 맹거의 가치론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물건의 가치는 생산 원가가 아니라 소비자의 주관적 욕망에 의해 결정된다. 버킨백의 생산 원가는 수백만 원이에요. 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AI 시대의 공감이 희소자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추리시 보험그룹이 스탠포드 대학과 함께 11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소비자의 73%가 공감을 보여주지 않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피한다고 답했습니다. 43%는 진정한 배려를 느끼지 못하면 아예 거래처를 바꾼다고 했어요. 소비자의 71%가 AI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제밀 자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AI 봇은 당신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 느낄 수는 없다. 그는 이걸 LL엠파시라고 불러요. AI가 공감을 흉내내지만 진짜 이해는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동화가 확산될수록 진짜 인간의 손길은 점점 더 희귀해지기 때문입니다. 호텔업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 세계에 호텔이 70만 개쯤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호텔은 체크인 키오스크, AI 챗봇, 로봇 청소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모든 접점에서 인간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중심 호텔입니다. 이런 호텔은 이제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초고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추리 보험은 실제로 이 원리를 사업에 적용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만 6천 시간의 공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고객 추천 지수가 7점이나 올랐습니다. 공감이 측정 가능한 사업 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명품 가방이나 호텔 서비스였어요. 하지만 이 원리는 지식 노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연구를 보면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자동화된 직종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남아있는 인간의 업무가 더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게 되면서 실질 임금이 오히려 40%나 상승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계가 하찮은 일을 가져갈 때 인간에게 남는 건 고도의 판단과 창의적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야말로 프리미엄이 붙는 곳이에요.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기술이 핵심 전문 지식 자체를 대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택시 운전사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도시의 모든 길을 외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다 해줍니다. 이 기술이 핵심 역량을 대체하면서 운전기사의 임금은 하락했습니다. 이건 역사에서도 반복된 패턴입니다. 산업혁명 때를 떠올려 보세요. 18세기 영국에서 방직기가 등장했을 때 수작업 직조공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죠. 기계를 부수는 시위였어요. 하지만 100년이 지나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기계로 만든 옷은 누구나 살 수 있게 됐어요. 대신 손으로 짠 옷, 맞춤 양복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됐습니다. 영국 세빌로를 아시나요? 세계 최고의 맞춤 양복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양복 한 벌을 맞추려면 최소 500만 원, 비싼 건 수천만 원입니다. 기성복보다 100배 비싸요. 하지만 고객은 끊이지 않습니다. 스위스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기능만 따지면 스마트워치가 훨씬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파텍 필립 시계는 수억 원에 팔려요. 왜일까요? 장인이 돋보기를 끼고 톱니바퀴 단면을 연마하는 그 과정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메이드 인증을 받으려면 전체 가치의 60% 이상이 스위스 국내에서 창출되어야 해요. 이 규정 자체가 인간 손길의 증명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IMF는 선진국 일자리의 60%가 AI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8년이면 연간 70만 대의 산업용 로봇이 새로 설치됩니다. IFR 전망입니다. MIT 연구에 따르면 현재 AI 기술만으로도 미국 노동시장 총임금의 12%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무서운 숫자들이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자동화가 확산될수록 인간의 손길은 더 희귀해집니다. 희귀해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바로 이 현상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4가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노력 휴리스틱. 인간의 뇌는 투입된 시간과 노력을 품질의 대리지표로 인식합니다. 40시간짜리 가방이 비싼 이유예요. 둘째, 감정의 전달. 사람들은 수공예품에서 제작자의 정성을 느끼고 그것에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특히 선물을 고를 때 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의도적 희소성. 에르메스는 일부러 생산량을 12만 개로 제한해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만듭니다. 이 불균형이 가격 프리미엄의 원천이에요. 넷째, 공감의 희소성. AI가 확산될수록 진정한 인간적 연결은 더 귀해집니다. 소비자의 71%가 AI는 진짜 공감을 줄 수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업무 중에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그리고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어디인가? MIT 연구가 보여줬듯이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면 남은 인간 업무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핵심은 그 남는 영역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거예요. 또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효율성만 쫓다가 인간적 연결을 잃어버리면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취리 보험 사례를 기억하세요. 공감에 투자했더니 고객 추천 지수가 7점 올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간 노동의 희소성이 만들어내는 프리미엄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에르메스의 영업이익률 44%가 증명하듯 이 시장은 일반적인 경제 법칙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결국 이겁니다. 기술이 완벽함을 제공할수록 인간은 불완전함 속의 정성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에르메스 장인이 바늘에 실을 꿰는 그 40시간, 스위스 시계 장인이 톱니바퀴를 연마하는 그 수백 시간. 이건 비효율이 아닙니다. 이건 AI가 복제할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영역의 가격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여러분은 AI 시대에 자신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